오전 8시 밤새 불을 밝혔던 하역 부두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다. 중국에서 석탄을 싣고 온 대형 선박이 서서히 항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박을 도울 직원들이 재빨리 부둣가에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는 물때를 잘 맞춰야만 정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날따라 바람이 거세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 시작될 조짐. 그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류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조류에 휩쓸리게 되면 배가 바로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선미와 뱃머리 쪽에 포진한 직원들이 중국 선원에게 줄을 던진다. 이 줄을 재빨리 배에 묶어줘야 하는데 선원들의 동작이 굼뜨기 그지없다.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중국 선원. 더 당겨! 혹독한 바닷바람에 몸을 막힌 채 선미 쪽 직원들도 줄을 당긴다. 부두에서 떨어질 염려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졌을 경우 이제 잘못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조끼, 방수복, 이건 필히 입어야 돼요. 입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저반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중국 선원들은 여유를 부린다. 신호수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란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수신호만으론 정확한 상황 전달에 어려움이 따른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쪽 펜더에 걸리기 때문에 두 줄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저기서 이쪽으로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라인이 잘못되더라도 뭐 저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계류 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최초에 모어링 할 당시에 신중하게 잡아야 됩니다. 바람은 더욱 심수를 부린다. 물살이 한층 거세진 가운데 힘겹게 줄을 잡아당기는 중국 선원들. 서 있기조차 힘든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 쪽 직원들도 줄을 당겨보는데 좀처럼 중국 선원들과 사인이 맞지 않아 우리말까지 불쑥 튀어나온다. 통상 오케이. 중국 선원이 알아들을 리 없다. 정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예인선이 나섰다. 여기는 외국 사람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데 이게 저 사람들 우리랑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저 줄을 내려주면 계속 내려줘야 하는데 못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발은 계속 밑으로 썰물이라 계속 밑으로 가니까 배가 이 열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줄을 못 내려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인선마저 거친 물살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는 선박 쪽으로 예인선이 너무 다가가 버렸다. 애타는 선 감독이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는데 힙업! 하지만 충돌 직전에 비상 상황까지 하고 만다. 거기 줄 내 거예요, 거기! 아저씨! 거기 줄 내 거 해줘봐요! 예인선 위의 선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거칠어진 물살 때문에 배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나요? 예, 발생합니다. 이게 물대 작업이라 큰 배도 물발을 쌀 때는 작업을 않거든요. 저반 안 시키는데 작은 배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발이 간만에 차가 물발이 없을 때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발 했으면 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또 한 대의 예인선이 동원된다. 진짜 지금 뭐 저희 예인선 지금 왔으니까요. 저희 예인선 통해가지고 배를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류에 라인이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인 버튼. 감독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Stop it! 힙업! 그의 애타는 지시에도 결국 충돌하고 만다. 배 어헤드 해야 돼. 배 돌면서 뒤에 부딪히잖아요. 슬랙!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금세 일대 혼란에 빠져든 바다에서 새로운 예인선이 물살에 갇힌 예인선 구조에 나선다. 드디어 예인선이 서서히 선박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나마 사고 없이 한바탕 소동으로 끝이 났다.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접안 작업. 극심한 바닷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동료들과 힘을 모아 밧줄을 있는 힘껏 끌어당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게 된다. 다른 때보다 시간은 2배나 걸렸지만 정박은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오케이. 아리야. 무사히 정박한 배를 보고서야 접안 감독은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다. 거의 없는 경우인데 그런 상황인가요? 예, 아무래도 방송 중에 좀 긴장을 했는 모양이네요. 오전 9시 무사히 접안이 끝나자 부두에선 경쾌한 체조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역 작업에 앞선 몸풀기 체조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몸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몸이 안 좋다. 어디? 안전 보고 착용 상태 좋아. 안전 보고 상태 좋아. 안전 보고. 체조와 선창으로 몸을 푼 뒤엔 안전의식을 깨우는 일이 남아있다. 발전소에서 가장 극한 작업 환경에 놓인 하역 운전반. 총괄 감독 윤조 씨는 오늘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먼저 포맨한테 보고를 하고 포맨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 오늘은 처음 수입한 석탄이라 더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마침내 대형 홀더에 실려져 있던 17만 톤의 석탄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일러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하역 부두.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둔중한 하역기 소리가 발전소를 깨운다. 장비와 충돌 위협을 피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 부두와 30m 사이에 두고 접안해 있는 대형 선박. 배로 건너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 그러나 하역 운전원 민경기 씨는 위태로운 계단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그리곤 서둘러 자신의 일터로 향한다. 대형 선박의 가장 끝에 자리를 잡는 민경기 씨. 뒤론 차가운 서해 바다가, 앞으로는 21m 깊이의 홀더가 존재한다. 추락의 위험과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민 씨는 하역기 운전에 여념이 없다. 운전대를 손에 쥔 채 뚫어져라 홀더 안의 상황을 살핀다. 대한 홀더와 석탄을 퍼올리는 하역기 하단 부분의 너비가 거의 비슷해 늘 충돌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하게 되면 홀도 내가 보여지가 않고 또 장비와 배 홀도와의 충돌이 예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그 손실이 초래가 되거든요. 이 밑에서 오면 눈으로 다 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일단은 따르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산재 있는 이곳. 운전한 건너편에선 신호수가 사각지대를 살핀다. 지금 그쪽에 저 탄이 많은데 작업하기에 어떻습니까? 그쪽에? 예. 하루의 작업 톤수 그날 안전에 뭐 불비한 점이 없었나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또 어떤 상황을 또 보고 지시를 받고 하면서 그 지시를 또 각 작업자한테 지시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날은 새로운 종류의 석탄에 선박 역시 처음 입항하는 데라 작업장에 한층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온도 차이 때문에 석탄에서 수증기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수증기는 현장 운전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베테랑 운전원인 민경기 씨도 홀더 안 상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각종 사고의 위협이 산재 있는 데다 작업 시간 내내 온몸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경을 곤두세운 채 운전해야 하는 민경기 씨.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고된 작업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저는 이 장비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뭔 재미를 느끼냐면 장비가 하도
홀도 크다 보니까는 그 배워도 끝이 없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배우는 재미에 그 뭐라 할까 그 재미가 아주 폴드에 만든다. 최고예요 재미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민 씨에겐 이 극한 작업 환경도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초대형 컨베이어 벨트에선 하얗게 석탄을 수송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12.2km의 기나긴 벨트는 보일러 건물의 석탄 저장고까지 연결돼 있다. 이곳에 저장됐다가 미분 과정을 통해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석탄 운반에 관한 기기 운전을 맡는 운탄 제어실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그 시각 CCTV에서 컨베이어 벨트 내부에 사람들이 보인다. 실제로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매캐한 탄가루를 뚫고 사람들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들은 바로 벨트 내부에 떨어진 탄을 치우는 사람들이다. 컨베이어 벨트로 하루 34,000톤의 석탄이 자동 운송되고 있지만 벨트 아래로 떨어진 석탄을 처리하는 일은 또다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빛도 잘 들지 않는 데다 매캐한 석탄가루가 날리는 이곳은 마치 탄광 막장을 떠올리게 하는 고된 작업 현장이다. 마스크에 의지한 채 묵묵히 석탄가루를 쓸어 담는 인부들. 조금이라도 탄이 남을 경우 벨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남김없이 탄을 쓸어 담아야만 한다. 타인이 여기 밑에 많이 낙탄이 되면은요, 이 설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매일 저기 청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이상. 보수 역시 발전소의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때론 기계 고장으로 예상치 못한 낙탄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들. 이들이 이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낙탄 작업에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것저것 이제 월급 타가지고 이제 자녀들 이제 학교에 주고 할때 그때가 그렇죠, 그렇죠. 오전 9시 발전 설비 역시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이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운전원들의 점검이 시작됐다. 터빈 점검에 나선 것이다. 석탄은 미분기에서 분쇄 과정을 거쳐 밀가루와 같은 형태로 보일러로 옮겨진다. 보일러에선 1300도의 고온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연소를 통해 발생한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 생산의 핵심 설비인 터빈 내부로 들어가 점검하고 있는 현장 운전원. 터빈이 일정한 압력과 비율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85m 높이의 보일러 건물 점검을 위해서는 하루 6시간 만 걸음을 발로 뛴다는 이들. 거기에 각종 설비들은 최고 80도에 이를 정도로 고온의 장비들이다. 실내 온도는 겨울철에도 40도가 넘는다. 금세 젊은 운전원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하지만 그는 정작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설비를 아무런 고장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 국민들이 가장 안심하시고 전기를 쓰실 수 있도록 어떠한 고장이 없이 설비를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됩니다. 밤새 야간 근무조로 북적였던 중앙제어실. 이제 아침 근무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수많은 발전 설비들의 운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늘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 또다시 한 운전원이
이상 징후를 감지한 모양이다. 스테이지 후단 압력 체크 좀 잘해. 측정 이제 현장에서 측정 계속 하라고. 전화기를 뺏어드는 선배. 그 퍼스트 스테이지 프레셔 한 2kg 정도 나와야 돼. 설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긴급 상황. 기동 정지는 여기서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그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 정비 업체하고 저희 현장 운전원하고 같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보수팀이 긴급 투입된 현장에서 장비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발전소의 각종 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 에어 컴프레셔 펌프의 수명이 간과. 설비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 요 축하고 구동 모터 축하고 펌프하고 연결되는 그 축을 지금 분리해내는 과정이에요. 이 작은 모터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 하지만 제때 장비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단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돼 보일러가 멈출 수도 있다. 이들 역시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설비를 보면 뭐 자식 같은데 깨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잘 돌아가주면 좋은 거고 말썽이 많으면 속이 많이 상하죠. 장비 하나하나를 자식 같은 심정으로 다룬다는 이들. 천정이 훤히 뚫린 곳에서 눈발을 맞으며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피곤함은 모두 가신다. 상태 어떤 거 같아요? 영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보수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오후 3시. 아침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저탄장에선 분진가루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살수가 이루어진다. 하역 작업이 박차를 가할수록 컨베이어 벨트 통해 쌓여지는 저탄장의 석탄 산들도 그 숫자를 늘려가기 시작한다. 시간당 1,500톤. 빠른 속도로 하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배 안에 홀더를 가득 채웠던 석탄은 어느덧 반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여전히 계속되는 수증기와의 싸움 속에서도 민경기 씨는 흐트러짐이 없다. 오히려 매서운 추위와 늘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가 늘 안쓰럽다. 네, 아무래도 고도 작업이니까 위에서 쳐다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장비 데미지 않게 장비와 배와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면서 작업하니까 그게 제일로 애로도 있고 보시다시피 야외에서 작업을 하니까 바로 야간에는 이슬이라든지 비, 눈비 다 맞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26년 세월 하역장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하역 총괄 감독 윤조 씨. 그는 하역장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로 유명하다. 늘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린다. 갑판 위에 보였던 윤 씨가 어느덧 밑으로 온 철제 계단을 올라 어딘가로 향한다. 발 아래로 50m의 아찔한 높이가 그대로 전해지는 하역기의 최상부다. 그가 굳이 이곳까지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최상부로 끌어올려지는 컨베이어 벨트 내부를 확인하는 윤 씨. 그리고 나서 엉켜붙은 석탄 가루들을 손수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렇듯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역장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파수꾼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중국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장비 설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 설비는 사람이 얼마만큼 점검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설비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역시나
윤 씨는 갑판 위로 내려가기 무섭게 어느새 후배에게 달려가 또 잔소리다.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저기 기사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관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적으로는 되게 깐깐하지만 인간적으로 면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것입니다. 하는 일하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되겠죠. 네. 저녁 6시 부두의 어둠이 찾아오면 하역기는 다시 불을 밝힌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하역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 야간 교대조의 하루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돌아서는 민경기 씨. 오늘 업무 어떠셨어요? 뭐 힘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퇴근하시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시면서. 글쎄요, 직장 장비 문제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하고 어떻게 또 어울릴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수증기가 많이 인 탓에 극도의 긴장 속에서 운전했을 그. 그런데 탄가루에 절은 작업복을 벗는 그에게서 전혀 피곤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많이 추우셨죠? 아니요, 그렇게 춥지 않네요 오늘은. 아, 오늘은 별로 안 추웠어요. 바닷바람이 굉장하던데 오늘은 별로 안 추웠던 건가요? 예, 이거는 그렇게 안 추운 거예요. 아, 진짜 추운 날은 어떠세요? 추운 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아주 힘들어요. 퇴근 직전까지 직원들을 찾아 하역기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민경기 씨. 그 부스터 쪽에 소리가 나. 알람이 울리거든. 일단 챙겨서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서 좀 뭐 특별한 사항 있나 한번 보고. 아니 시옥이.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고. 네. 수고하세요. 그래서 장비 문제 있는 걸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주고 또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지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장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일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못하는 민경기 씨. 그 덕분에 극한 작업 환경마저 실감할 수가 없다는데 오히려 이곳이 그에겐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하는 최고의 일터다. 장비를 제 몸과 같이 제가 다룰 수 있다는 거 보고요. 또 제가 이 장비와 석탄을 작업을 함으로써 제가 발전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